저는 저의 열기 4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강의라고 저는 항상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 집 마련과 투자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 살려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을 갈 거냐 아니면은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를 못 정해가지고 지금 열기 한 달 하는 내내 뭐 갈팡질팡 하시고 어려우시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비규제 지역도 그렇고 아직 저평가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집 마련을 할까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거 하나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서울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실거주 요건을 2년만 충족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전세 주고 나올 수도 있다고 투자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막 이거 좋은 거 하나 해야 되는 건가? 그럼 그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약간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을 투자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내가 실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저평가된 단지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 집 마련으로 생각하니까 이 결론이 안 나버려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은 내가 어쨌든 거주 만족도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거주 만족도가 충족되면서도 저평가된 단지를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솔직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돈을 다 끌어가지고 거주 만족도를 충족하고 싶은 서울 지역을 가고 싶으시면은 저평가된 개념이 있는 단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예산에 맞는 단지를 그냥 가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게 비싸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투자 관점으로 와버리면은 내가 잠시 거주를 했다가 나중에 전세 줄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과 이 투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하면은 이 다음 스텝도 못 밟아요. 결정을 못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나 결국에는 방향 결정을 못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저평가 개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싼 거 사면은 여러분 감당 가능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서울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전 좋지 않을까? 내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비규제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재승왕이신 분들은 첫 투자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만약에 초승왕이신 분들은 무주택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앞에서 하냐면은 이거를 끝까지 고민을 이게 방향을 못 정하면은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첫 투자를 하고 2주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처음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규제를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 팔고 막 서울로 들어갈까 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버리면은 이게 여러분 첫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났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갈아타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서울에 하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욕망으로 여러분들이 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 채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자는 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자산 규모를 엄청 늘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첫 투자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막 6억, 7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막 상급지로 하나를 좋은 거를 갈 수 있어요. 그럼 몰라도 이거를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애매하게 수익 난 상태로 팔고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비전보드에 쓴 20억, 30억은 절대 달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투자하고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해야 돼요. 다른 투자를 여러분 종잣돈에 맞게 해야 되고요.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나 서울 어차피 실거주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나 비규제 투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종잣돈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지가 뭐냐면은 요새 무슨 그런
여러분 진짜 SNS를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막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인가 스레드를 한번 계정을 파가지고 스레드가 이제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SNS로 좀 친해지려고. 근데 스레드에 계정을 가입을 하니까 온통 부동산 찌라시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다는 거예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는데 지역을 딱딱딱 찍어서 이미지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발원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풀리는 데가 서대문, 동대문, 노원 이런 데가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에서 첫 주택 가시는 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애매하게 비규제에다 샀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 나 여기 살 수도 있었는데 여기 이거 괜히 사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첫 주택에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7천 가지고 6천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전세가가 올라와 있는 단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 있으시면은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해서 수익 낸다라는 방향 딱 정하고 가도 여러분 절대 실패 안 해요. 근데 내가 종잣돈이 2억 이상 있어. 근데 내가 비규제로 투자를 하려고 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게 풀리게 되면에 대한 선택지가 고민이 되겠죠. 이거 풀리면 나 여기 할 수 있었는데 괜히 비규제에 집 사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토거제 풀릴 것 같으세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3개월 전에 9억이었던 단지가 지금 호가가 12억 8천에 나와요. 네, 서대문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서대문에 12억 8천짜리 지금 나와 있는데 토거제 풀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매수 심리가 죽은 시장 같아요? 그냥 눌려있는 시장 같아요? 눌려있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죽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장은 뭐냐면은 아예 호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시장은 매도자들이 매물을 막 내놔야 돼요. 근데 24년에는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놨거든요. 근데 25년에 15 규제 나오고 난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을 안 내놔, 매도자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에 가가지고 투자하려고 해도 매물이 막 엄청 많이 나와 있는 느낌은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서울에 이렇게 실거주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조금 저평가된 단지 한번 봐볼까? 매물 보신 분들은 아세요. 매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 막 단지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거래보다 막 2, 3억 올라져 있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매도자들이 시장이 죽을 거라고 심리를 갖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풀 수도 있죠. 모르죠. 저도 이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비규제를 고민돼. 이러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 정하고 가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네, 근데 인간의 특성이 예측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2억, 3억 가지신 분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채를 내가 그냥 내 집 마련으로 여기서 실거주할 생각이면은 내 집 마련 쪽인 게 맞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몰라.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답을 내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내 집 마련이랑 투자랑 뭐가 더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모르겠대요. 그럼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오를 만한 아파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결론은 더 오를 만한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원하지 않아. 나는 거주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실거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투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더 오를 만한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누군가는 전세 활용하는 거고 누군가는 대출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게 토허제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내가 내 집 마련과 투자 이렇게 하니까 정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이거 엄청 헷갈려 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며 하는 투자가 중요하다. 투자는 일단 저평가된 거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안목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한 내년 26년 상반기 안에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고 목표 딱 찍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목표 세우는 거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랑 목표를 같이 세우면은 대부분은 다 투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난 오늘 세울 거야, 난 여러분들이랑. 26년 상반기에요, 여러분. 6월 안에 반드시 투자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그냥 자산을 안 사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그냥 목표를 딱 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투자 안 돼요. 네, 뭐 2년, 3년, 4년? 아, 안 돼. 말도 안 돼.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진짜 돌아봐야 돼. 내가 왜 안 됐는지. 돈 꺼낼 수 없는 사람 말고. 네. 뭐 물려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뭐 청약에 물려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빌라에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